여러분, 단 한 번의 군사 공습이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분석해 볼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자,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. 2020년 3월 2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거죠. 당연히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난리가 났고요. 겉으로 보기엔 늘 있던 중동의 긴장이 또 한 번 터졌구나. 딱 그 정도로 보였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수많은 외신 분석 자료들을 뜯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.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봐야 한다는 거죠. 과연 이 공습 정말 이란만을 노린 거였을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. 미국의 칼끝이 향한 진짜 목표는 바로 중국이었다고요. 목적은 딱 하나. 중국 경제를 돌리는 가장 중요한 핏줄, 그러니까 에너지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거였죠. 이걸 보시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중국은요, 쓰는 원유의 무려 75%, 그러니까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수입량의 거의 3분의 1이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온다는 거예요. 심지어 이걸 국제 시세보다 싸게, 그것도 달러가 아닌 자기들 돈 위안화로 사왔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 공습은 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하고 달러 체제를 위협하는 금융 시스템, 이 두 개를 동시에 때린 아주 절묘한 한 수였던 셈입니다. 이렇게 목줄을 꽉 조여오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? 천만에요. 오히려 이걸 계기로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. 이름하여 녹색 장성. 말 그대로 외부의 위협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에너지 방어벽을 쌓기 시작한 거죠. 중국의 이 반격 카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에너지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단순히 환경 생각해서 탄소 좀 줄이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.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. 탄소 감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에너지 안보를 갖겠다는 겁니다. 이건 거의 국가 생존 전략인 셈이죠.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죠. 한마디로 더 이상 남의 나라 석유에 목매지 않겠다 이거예요.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%까지 확 늘리고 석탄은 45%로 줄인다. 이 숫자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. 중국의 그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. 자, 그럼 중국이 이렇게 물량 공세로 나오는데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? 시선을 한번 미국으로 돌려보죠. 중국이 규모로 승부한다면 미국은 기술로 아예 판을 뒤집으려고 합니다. 그 비장의 무기가 바로 원자력 르네상스입니다. 아니, 한물간 줄 알았던 원자력에 미국이 왜 다시 목을 매는 걸까요? 여기엔 정말 거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AI 혁명. 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했던 거죠. 한마디로 미래 산업과 국방, 이 두 가지를 위한 무한동력이 절실해진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거든요. 예전에는 대형 원전 하나 지으려면 승인받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. 그런데 카레이도스 같은 이 신형 마이크로 원자로는요, 승인 기간이 놀라지 마세요. 단 45일입니다. 현장에서 몇 년씩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그냥 뚝딱 만들어서 트럭에 실어 나르는 핵 배터리 시대가 열린 거예요. 이건 진짜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혁신이라고 봐야죠. 자, 그런데 이 두 거대 강대국의 싸움이 과연 그들만의 리그일까요? 절대 아니죠. 그 충격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특히 몇몇 나라들은 그 파도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.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, 한국입니다.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이란 공습이 터지고 나서 딱 열흘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. 정말 극과 극이에요. 중국 상하이 지수는 고작 1.6% 빠지는 데 그쳤는데 일본 니케이는 10% 넘게, 그리고 한국 코스피는 무려 16%나 폭락했습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걸까요? 방금 보신 그 충격적인 주가 하락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각 나라의 에너지 자금률을 보세요. 거의 답안지 수준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죠.
에너지 자금률이 80%에 육박하는 중국은 외부 충격을 어느 정도 버텨낼 맷집이 있었던 거예요. 반면에 자금률이 21.4%인 한국, 15.2%밖에 안 되는 일본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정말 에너지 안보가 곧 경제 안보다. 이 팩트를 이보다 더 뼈아프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. 자,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우리는 지금 두 초강대국이 인류의 에너지 미래를 놓고 벌이는 정말 거대한 패권 경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둘은요,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죠. 이게 바로 두 나라의 전략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겁니다. 왼쪽의 중국은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해서 태양광,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압도적으로 늘리고 아예 그 부품 공급망까지 다 먹어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. 반면에 오른쪽의 미국은 민간의 혁신을 밀어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, 즉 기술적 우위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거죠. 한마디로 규모와 공급망, 대기술과 혁신의 정면 승부인 셈입니다. 국가의 힘으로 거대한 녹색 장성을 쌓아 올리는 중국, 그리고 혁신적인 핵 배터리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미국. 이 새로운 에너지 전쟁의 시대에 과연 누가 미래를 움직일 진짜 동력을 손에 넣게 될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